학생들이나 어린 자녀들의 행동에 대한 고민들은 아까 박 선생도 이야기했지만 뭐 20살이 되었다고 해서 고민이 완료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예, 평생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과 이 규칙이라고 하는 건 평생 생각하고 고민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특히 이제 박 선생은 아이를 키우기도 하고 또 초등학생들을 가르치니까 혹시 규칙과 관련되어서 어떤 고민이 되는 사례나 이런 거 좀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단 아들을 키우니까 안전과 관련된 어떤 고민들이 많았는데, 이제 초등학교 가보면 정글짐이 굉장히 높은 것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처음에 보고 너무 오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 정글짐의 높이가 엄청 크게 보이더라고요, 처음에. 그리고 막 애들의 정글짐의 목표는 제일 꼭대기에 가는 거니까 거기에 애들이 모여 있으니까 저한테는 아직 어린아이니까 6살 어린아이였으니까 올라가면 좀 위험하겠다 싶어서 이제 가기 전에 어디까지 올라가자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일단 정글짐에 발을 내딛는 순간 그런 약속은 다 잊어버려요. 목표는 무조건 꼭대기인 거예요. 근데 이제 정글짐은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 구조가 아니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지켜보는 수밖에 없어서 이렇게 지켜보는데, 이제 꼭대기까지 올라가고, 아니나 다를까 요즘 정글짐은 이렇게 발판이 사이사이에 없고 막 이렇게 건너편에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내려오는 순간 이렇게 발을 못 헛디뎌서 막 두세 칸을 오다닥 내려오다가 이제 멍이 들었어요. 그리고 심장이 막 절렁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엄마가 조금 위험하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일단 화부터 먼저 나는 거예요. 먼저 가지 말라 했는데 왜 그렇게 다쳤을까. 안타까운 마음도 들지만 속상하니까. 또 이제 정글짐을 보는데 눈빛이 또 막 눈망울이 막 그리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어쨌든 놀이를 통해서 애들이 성장하고 자기의 힘을 길러야 된다고 생각해서, 그래 한번 해보지만 오늘은 저번보다 조금 더 조심하는 거야 하고 이제 올려보냈는데, 그 뒤로는 저도 조금 마음을 내려놓고 보고, 애도 이제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조심해서 올라가기는 했어요. 뭐 똑같이 다치지는 않았고. 그런데 매 순간마다 그런 게 고민이스럽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부모 입장에서는 되게 위험해 보이는 선택인데, 또 아이는 하고 싶어 하고, 그 중간에서 제가 어느 정도까지 선을 지켜야 하는지, 또 아이와 함께 할 수 있는 어떤 규칙을 어떻게 정해야 되는지, 아까 우리 첫 번째에도 잠깐 힌트를 주셨지만 그 부분이 늘 고민이어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박 선생은 그 경우에는 어떻게 해결을 했어요? 정글짐 같은 네네. 경우에는 아까 처음에는 이제 시도하기 전에는 어느 정도 선을 정해줬고요. 처음에는 이까지만 해보자라고 했는데 당연히 안 지켰고, 그 다음번에는 어쨌든 다쳤지만 이렇게 떨어지는 순간 자기가 팔을 이렇게 정글짐에 걸더라고요. 그걸 이제 보고는 다쳐서 안타깝기도 하지만 자기 혼자서 어떻게 능력을 키우겠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다음번에는 이제 사람이 많을 때는 조금 조심하고, 하지만 꼭대기까지 올라가도 좋다 하고 지켜봤어요. 그냥 그 다음부터는 달리. 근데 그 다음부터는 정말 잘하더라고요. 그랬습니다. 네. 역시 박 선생은 아이를 잘 키우는 것 같습니다. 그렇나요? 네. 이제 그 나이가 되고 이제 자율성 단계가 지나면 이제 주도성을 가진다고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그럼 이제 아이들이 가지는 마음이라고 할까, 또 내지는 동기라고 할까, 욕구라고 할까, 이런 게 있습니다. 이제 보통은 이제 욕구라고 하는 건 그거가 충족되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충족시켜 주어야지만 또 안정감을 갖죠. 근데 이제 아이들이 가지는 욕구는 이제 여러 가지일 수가 있는데, 접근하는 방법이 폴킨 박사는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소속의 욕구다. 또 신체 접촉의 욕구다. 이게 소속의 욕구인 거예요. 그럼 이제 소속의 욕구는 지금 여러 집단에 소속하고 싶겠죠. 첫 번째는 이제 부모로부터. 그러니까 나는 부모에게 사랑받는 존재야. 이런 소속의 욕구. 이제 그러고 나면 이제 정글짐을 이제 올라갈 정도면 친구들로부터 난 괜찮은 친구야. 주변에 조금 보여주고 싶은 거죠. 그렇죠. 그게 너무 컸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아까 꼭대기에 이제 올라가면 난 이런 거야.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놀이터에 가면 묻잖아요. 너 몇 살이냐? 너 3살이야? 이름 물기 전에 먼저 몇 살이냐? 그러면 난 4살이야.
그렇게 해서 내 밑으로 와야 돼. 이제 이게 잘못되면 이제 왜곡된 권위주의가 될 수 있지만 우리 사회에서는 그 사람의 나이를 이제 인격으로 생각하니까 이미 사회화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소속의 욕구가 기본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좀 충족시켜 줘야죠, 부모가. 그래서 이제 소속과 접촉의 욕구니까 보통은 이제 어린 아이들은 아이고 사랑스럽다 눈도 맞춰주고 또 내지는 귀엽다고도 해주고 하는데 5, 6살쯤 좀 안 그렇잖아요. 안 그렇죠. 덜하죠. 덜하죠. 네. 근데 똑같이 해줘야 되는 겁니다. 아. 네. 접촉의 욕구가 소속의 욕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걔가 너는 우리 집에서 뭐다라는 걸 특히 아이들은 아주 어렸을 때도 마찬가지지만 이 나이는 언어보다는 비언어적 메시지에 주의를 엄마가 눈치가 어디에 가 있는지 둘째에게 가 있는지 첫째에게 가 있는지 아니면 나에게 가 있는지 나에게 말하고 있는데 야 보고 이야기하는지 그거를 아이들은 딱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정글진 갈 때도 친구를 보면서 내인데 말을 하는 건지 잘하는 친구를 보면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소속과 기본적으로 신체적인 접촉의 욕구는 평생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서 위니컷이라고 하는 이제 대상 심리 관계 심리학자들은 엄마와 내가 분리되고 나면 중간 매체로 아이들 왜 그 인형이나 이거 집착하는 거 있죠. 예. 없었습니까? 우리 애들은 자동차. 그러니까. 엄청 많습니다. 그래요. 그 자동차를 지금도 이제 애지중지하는 사람 있잖아요. 어른이 되어서도. 네. 그때의 그런 접촉. 그까지 하면 되는데. 있습니다. 뭐 또 내지는 인형을 좋아했던 사람은 아직도 애착 인형이라고 갖고 있죠. 지금도 보통은 인형을 사는 인구 중에 아이들이 많다고는 생각이 안 되고 어른들도 상당수 있죠. 네, 그런 게 아까 말했던 소속과 신체적 접촉의 욕구가 기본적으로 있습니다. 두 번째는 힘의 욕구가 있습니다. 힘. 나는 힘 있는 존재다. 그 능력과 관련되겠죠. 정글짐 올라가는 거는 완전 능력이죠. 그 우리에게는 정글짐, 우리는 불안해가지고 제가 다칠까 이러는데 애들에게는 힘. 나의 힘입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힘이, 그러니까 우리가 능력이 있는 거기 때문에 보통은 어른들도 내가 능력이 없다 하면 자존감이 떨어지죠. 그렇죠. 퇴직한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자존감이 떨어지는 건 내가 능력이 다 됐나? 이제 이 생각하거든요. 근데 아이들은 그때의 힘이 그런 겁니다. 나는 힘 있는 존재다. 라는 거가 자기가 잘할 수 있는 능력감이니까 정글짐의 꼭대기까지 올라가는 엄청난 능력인 거죠. 그걸 가시하고 싶었는데 우리 엄마는 내 마음도 모르고 그냥 안전해라. 이러니까 지금 언어가 안 맞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런 힘의 욕구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아이들도 보호하고 싶습니다. 엄마를 보호하고 싶습니다. 혹시 그런 거 이런 거 있었을걸요? 보호하고 싶다. 엄마가 막 울면 엄마 울지 마. 그럼요. 내가 있잖아. 네, 그렇게도 말하면. 아빠가 무슨 소용이야. 내가 지켜줄게. 그 정도는 아닐 거고. 네, 그런 경우 있죠. 있어요. 뭐 편지로서 힘을 준다든지 안마로서 힘을 준다든지 그렇죠. 저에게 뭔가를 해주고 싶어 하지요. 그렇죠. 그것도 경쟁적으로 애가 3명이니까. 네, 그러니까 애들이 보호받는 것뿐 아니라 보호를 해주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부모들에게 보호를 해주고 싶다는 욕구를 알아차려야 됩니다.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부모는 우리 집이 너무 가난하다. 자기는 그렇게 이게 적절한 표현인지 모르는데 경제적으로 그냥 소박하게 삼시세끼 먹으면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그분도 그러는데 그냥 우연찮게 가난이라고 했는데 아이가 그 이후로는 달라진 겁니다. 부모를 보호하기 위해서 용돈도 안 쓰겠다. 또 밥도 잘 안 먹겠다. 왜 밥을 안 먹느냐? 쌀을 아끼기 위해서다. 근데 이거는 아이들이 부모를 보호하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부모만 있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를 부모는 잘 모르죠. 아유, 그렇구나. 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소속과 신체의 접촉에 대한 욕구가 있고 그다음에 힘의 욕구가 있고 그래지고 보호하고 싶다. 나도 가정의 일원이니까 그 생각이 어렸을 때부터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가 뭐냐면 그냥 혼자 조용히 있고 싶습니다. 아이도 그런 혼자서 조용히 있고 싶어요. 그랬을 때 있을 때 아이들 가끔씩 멍 때리는 경우 없나요? 각 선생님?
네. 저희 집은 워낙 분답해서 음. 그걸 포착하기 쉽지 않은데 네. 가끔씩 아주 예. 그럴 경우 있습니다. 그러니까 혼자서 사색도 하고 또 혼자서 생각을 하는데 부모님은 또 그걸 못 참는 거죠. 너 왜 그래 멍 하고 있는 거야? 무슨 일이야? 그럼 아이들은 이유 없는 겁니다. 그냥 혼자서 자기가 이렇게 혼자 있고 싶은 욕구가 기본 있습니다. 인간에게는 아이들도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런 욕구들이나 그런 마음이 작동을 해서 정글짐에 간 겁니다. 올라가고 어떤 욕구인 것 같습니다. 박 선생님 보기가. 일단은 소속의 욕구가 예. 있고요. 다 일단 소속의 욕구 있고 그 다음에 자기의 어떤 능력도 그렇죠. 있고 근데 이걸 보여줌으로 해서 내가 이 정도의 이제 된다고 엄마한테 안심하라는 메시지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네. 여기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어떻게 박 선생님은 이 정글짐 올라가는 거를 이런 욕구로 봤습니까? 아니면 아까 규칙으로만 봤습니까? 규칙으로만 봤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보는 그런 거랑 네. 아이들이 이렇게까지 네. 많은 어떤 네. 욕구를 가지고 생각을 가지고 한다는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실은 이제 규칙이라고 하는 거를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그 규칙을 그냥 아주 굉장히 강하고 엄하게 뭐뭐 하지 마라고 하는 권위적인 표현들 또 그럼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가지는 주도성이나 자율성을 훼손하는 것을 문제 해결의 측면에만 초점을 맞추면 규칙은 그렇죠. 근데 이 아이들이 얘가 소속 그다음에 신체적인 접촉 힘을 갖고 싶구나 나를 보호하고 싶구나 그러면서도 가끔 혼자 있고 싶구나와 관련해서 규칙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럼 정글짐과 관련돼서 혹시 만들 수 있는 규칙이 어떤 게 있을까요? 어려운데요. 정글짐과 관련해서 너의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거는 한 개 가도 돼. 2개 가도 돼. 3개 가도 돼. 라고 하는 걸 표현해 줄 수 있는 거죠. 두 번째는 네가 안전하게 하는 것도 능력이야. 너 멋있는 거야. 친구들이 너 되게 괜찮다고 하는 거야. 그래서 한 개만 가도 부모는 박수를 쳐줘야 되는 거죠. 규칙이었으니까. 근데 우리는 이제 보통은 그런 규칙은 생각 안 하고 한 개만 갔으면 내려와야 내려야지. 그러면 꼭대기 안 올라가기만 하면 되는 그것만 거야. 포인트로 보여요. 그렇죠. 그러니까 긍정적인 규칙이 없는 거예요. 그렇네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그런 마음을 작동하는 마음을 가지면서 규칙을 만들면 규칙 만들기가 어떻겠습니까? 즐겁죠. 그렇죠. 지키는 사람도 즐겁고 그다음에 그렇죠. 부모님의 마음도 좀 그렇죠. 네. 예. 그러면서 이제 아까 박 선생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정글짐에서 노는 게 즐거워지는 거죠. 왜냐하면 엄마는 또 부모님은 내가 정글짐에 이런 규칙을 가지면 나도 뿌듯한데 부모님도 너 이런 규칙 우리가 서로 지켰는데 너무 잘했다. 너무 재밌게 놀았고 너도 안전하잖아. 그러니까 너무 좋네. 이렇게 이제 피드백을 주면 규칙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아이들이 지키는 게 좋은 거죠. 이러면서 이제 아이들이 이제 정의감과 배려감을 키우는데 규칙과 관련돼서 아이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어떤 거냐면 자기는 판단하지 않고 엄마가 계속 판단해 주는 거잖아요. 너 이거 잘했어. 너 이거 못했어. 그러면 어떤 일을 하고 나면 아이들 어떻게 합니까? 엄마 눈치부터 그죠? 보고 네. 그다음 두 번째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할까요? 부모인데 와가지고 나 잘했어 못했어. 확인.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친구들을 이제 데리고 오는 거죠. 만약 형제 제가 있다면 형 이거 잘못했어. 그렇죠. 고자질하고. 고자질하고 왜 엄마 이거 안 나무라. 네, 맞아요. 네, 이렇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규칙을 권위적으로 하고 부모가 지시하게 되면 부모가 재판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가 재판관 역할을 2살서부터 7세까지 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얘는 자율성과 주도성이 하나도 없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면 잘못된 것만 가지고 와서 부모가 뭐 하도록 재판만 하도록. 그러면 이제 얘는 굉장히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수동적이게끔 부모가 하는 거죠. 근데 그 부모가 규칙과 관련돼서 그렇게 가르쳐 놓고는 나중에는 적극적이 되어라. 예. 이런 거는 이제 우리가 아이에게 보내는 지난주 유튜브에도 이야기했지만 이중적인 메시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규칙 만들기는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만들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만들기는 우리 스스로가 아이도 만들고 부모도 만들고 하고 만들고 나면 만들어지잖아요. 그거는 서로 지키면 세워지는 겁니다. 건물을 세우듯이.
그러면 이제 세우면 어떤 것은 3세에 어울리는 규칙이 있죠. 그럼 어떨 때는 5세에 어울리는 규칙이 있고 어떨 때는 7세에 어울리는 규칙이 있기 때문에 그때는 다시 규칙을 재조정해 주는 거죠. 그런 의미의 이제 규칙을 만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박 선생님이 아까 이야기하다 보니까 아이들과 규칙 만들기, 가족 회의를 한다는데 마지막으로 그 이야기를 좀 들려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럴까요? 네. 이제 막내가 이제 태어난 지 19개월이 다 돼가는데 처음에는 이제 쌍둥이를 중심으로만 이렇게 삶을 살다 보니까 특별히 불편한 점이 없었어요. 왜냐면 부모인 저희만 배려를 하면 되니까. 그리고 아이에게 맞춰서 생활을 했는데 막내가 태어나면서부터 불편한 점들이 점점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일단 막내는 기어다니는데 자꾸 뛰어넘어 다니고 정리를 안 해주니까 막내는 계속 그 장난감을 빨아먹고 있고 또 막내가 낮잠 자야 되는 시간에 막 놀고 있으니까 모두가 다 불편하고 쉬지 못하고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계속 이제 막 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다 보니까 저도 지치고 아이들도 스트레스가 받을 것 같아서 그럼 어떻게 해보지 하다가 생각이 나서 이제 우리 집 가족 회의를 열어봐야 되겠다 하고 했지요. 이제 방법은 어쨌든 아이들 스스로 이렇게 생각할 수 없어요. 큰 주제는 제가 먼저 던져줘요. 예를 들어서 우리 가족이 이번 주에 더 많이 웃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이러면 아빠도 의견을 한 가지씩 내고 저도 아이들도 각각 한 가지씩 내는 거예요. 그러면 서로가 냈던 의견을 일주일씩 지켜보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예를 들어서 행복해지기 하면 막내랑 10분씩 놀아주기 이렇게 누가 의견을 냈거든요, 아들이. 그러면 이제 그거를 이제 그날 저녁에 이렇게 체크를 하는 거예요. 아빠는 실천했어? 엄마는 실천했어? 자기들은 이제 안 해도 했다고 하지만 어쨌든 그게 생각이 나면 실천하도록 노력하는 태도는 보이더라고요. 하루 종일 안 하다가도 이제 가족회의라는 생각이 들면 이제 그 앞에 10분이라도 좀 놀아주려고 이렇게 노력하고 근데 이제 이걸 벌써 한지 한 10회 정도 돼가는데 한 번씩 이제 고민이 들지요. 아직 이제 얘들이 주제를 정하거나 제 마음은 생활 속에 불편한 점들을 얘들이 이제 꺼냈으면 좋겠는데 제가 그렇게 기회를 아직 안 줬을까요? 가족회의 하자는 말을 하는데 어떤 거에 대해서 가족회의를 해보자라는 이야기는 아직 없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또 이제 오늘을 바탕으로 고민해야 될 것 같고 근데 아이들이 이 가족회의를 하는 걸 너무 즐거워해요. 어쨌든 제 느낌에는 엄마 아빠도 자기가 만든 규칙에 지키고 있다, 노력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을 즐거워하는 건데 아빠는 제일 궁금해요. 아빠는 했어? 아빠 안 했지? 그렇죠. 그런 것들. 규칙은 그래서 제가 처음에 그걸 이제 남편을 같이 의논했을 때는 어쨌든 우리는 함께 가족이 또 많잖아요. 함께 살아가야 되고 서로 배려해야 할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이것을 잔소리 위주가 아니라 같이 생각하고 조금 더 크면 얘들이 우리 이제 집에서 같은 식구로서 동등한 의견을 좀 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실천하는데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생각할 게 너무 많아서 고민이 또 스럽습니다. 네, 아무튼 오늘 이제 규칙의 한 사례 정글짐에 아이들이 올라서 가는 이야기를 서로 나누었거든요. 저도 이제 박 선생님 이야기 들어보면 또 재밌기도 하고 또 아이들을 정말 잘 키우려고 애쓰는 마음을 낄 수 있어서 평화로운 가족을 위해서 노력한다 이제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아무튼 굉장히 감사하고 다음의 주제는 가족 회의와 관련된 이야기를 또 한번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이 가족 회의는 정말로 정말 신선하고 또 아이들에게는 정말로 필요한 거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결국은 자기를 표현할 수 있는 아이들은 어떤 경우에도 이제 용기를 갖고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다음에 이제 한 번 더 기회가 되면 이제 가족회의, 그다음 아이들이 꼭 키워야 될 이제 덕목이 저는 이제 용기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하면서 오늘 유튜브는 이쯤에서 마칠까 싶습니다. 오늘 좀 마음이 어떠셨어요? 즐거운 하루였나요? 그럼요. 저는 교수님 만나기를 학수고대 하고 왔는데 처음에 유튜브 찍는다고 해서 굉장히 손에 땀이 많이 나게 이렇게 왔는데 이렇게 말씀 나누다 보니까 카메라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어쨌든 부족하지만 제 이야기도 함께 나눌 수 있어서 좋고 또 교수님 말씀 직접 옆에서 들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가서 꼭 실천하도록. 저도 또 정말 귀한 또 제자인데 또 오늘 이렇게 평화로운 만덕살이에
또 이 유튜브에 출연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아이들이 행복하도록 우리가 함께 노력해 봅시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